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우리 증시 코스피 기준으로 2,400 중반에서 방향성을 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 이분 모시고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서민 유진투자증권 퀀트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이 지금 한 2,400 중반에서 좀 방향성 없고 관망세, 어쩌면 미국의 어떤 상승세, 중국의 하락세에 딱 중간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타이틀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PC라든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표나 상황을 좀 보고 중국까지 얘기를 좀 두루두루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이제 발표된 부분들이 미국의 GDP가 나왔어요. 4분기가 예상보다 좀 좋았습니다. 뭐 제조업 PMI도 S&P에서 발표하는 게 확장으로 50으로 넘어갔고요. 지금 미국 어제 또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소프트 랜딩, 경제 연착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경제 상황 좀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경기 상황은 되게 좋은 게 맞는 것 같고, 네. 제가 이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표 자체로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매우 좋은 상황이고 네. 침체를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증시의 반응은 약간 해석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장의 반응 자체는 일단은 GDP 자체가 되게 높게 나왔다는 건 컨센서스 대비해서 사실 채권에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이제 성장률 플러스 인플레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채 수익률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반면에서 이제 어제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국채 수익률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증시의 상승세는 약간 제한된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약간 상방에 약간 제한이 있고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다라는 점이 좀 해석이 어려워지고 있다. 아마 인플레 지표가 이제 GDP 내에서의 인플레 지표가 이제 컨센서스 대비 많이 이제 하락한 점, 이제 그런 점이 좀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실 반응 자체는 좀 해석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 영향이 있고요. 약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이제 시장에 좀 추세적인 반전이 나타날 것이라는 좀 기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고 막 썩 시장의 반응이 좋지도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약간 시장의 반응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S&P 500 기업들 가운데 지금 한 20% 정도가 실적을 공개한 상황인데요. 이 중에 이제 70% 정도는 이제 예상 대비해서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지난 4, 5년 동안 평균적으로는 이제 77% 정도의 기업이 계속 예상 대비해서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7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더 높게 발표했다고 해서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점을 찝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좀 봐야 될 게 지금 경기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지표로만 보면 경기 민감 업종들의 실적이 더 부진하게 나타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제일 가장 이제 금융주를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뭐 시티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JP모건 이런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는 좀 비용 관리를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이자 마진은 오히려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소비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제 GDP도 높게 나오고 경기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침체를 상상할 수 없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고소득층에서 소비하는 품목들에 비해서 약간 일반 소비재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로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 중국 소비 비중이 좀 큰 업체들의 실적이 더 별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실적 발표 후에 좀 주가가 오른 업체들이 되게 약간 감원이나 좀 구조조정에 좀 적극적이다, 비용 관리에 적극적이라는 이런 부분을 좀 특징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베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일단 인력 조정을 9%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좀 주가가 오르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4분기 기업 실적이 지금 나아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작년 말까지의 기대감이 높아서 연말까지 이제 랠리가 나타났었는데, 막상 4분기 실적을 까보니까 이제 나아지기보다는 살짝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방 이제 좀 제한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기업들의 비용 절감 그리고 구조 조정이 더 중요해진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고용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견고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번 실적 시즌에서 좀 보여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고용 호주 자체가 기업 이익으로 연결되진 않는다는 점을 좀 특징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약간 섹터나 뭐 스타일적인 접근을 추천해드리면, 뭐 AI 반도체는 주도주니까 이제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치고, 이걸 제외하면 좀 우량주나 좀 대형주,
퀄리티 이런 종목 중심으로 조금 좀 견고한 이런 지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기 GDP 뭐 3.3%, 2%를 기대했는데 아주 잘 나왔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S&P 기준으로 5거래일, 6거래일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M6를 제외하면 미국 내에서도 소비와 관련된 사이클을 타고 있고 부진하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지금 뭐 퀄리티, 그로스 이 조합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괜찮은 거지. 안에서는 좀 이제 구조조정도 하고 있고 이 경기의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이 온기가 확산이 되려면 연준의 스탠스를 또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다음 주에 크게 뭐 변화가 있을 거라 보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제 물가의 방향성과 이제 경기의 어떤 레벨을 보면서 연준이 좀 결정을 할 텐데, 바로 오늘 저녁에 나오는 미국의 PC 월간 소비 지출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녁에 물가는 또 어떻게 나올 것이며, 여기에 따르는 연준의 연초 첫 FOMC 이후의 스탠스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금리 인하 기대는 확실히 좀 늦춰진 걸로 보입니다. 늦었죠? 네네. 네. 아무래도 GDP 발표 영향도 있고, 그래서 물가 자체가 큰 영향을 끼칠까는 저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뭐 국제 수익률 오늘 이제 좀 하락한 걸 보면은 아무래도 네. 반응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음, 또 막상 PC 물가가 뭐 하락한다고 해서 이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까는 지금 살짝 의문이 들긴 합니다.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일단은 좀 전망을 해드리자면, 뭐 어쨌든 추세적인 둔화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이제 저희 하우스는 계속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4분기 들어서 확실히 좀 둔화 속도가 좀 더뎌지긴 했는데, 뭐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좀 기저 효과를 따라서 계속 둔화되겠지만, 최근에 좀 기저 인플레이션의 모멘텀이 확대된 것을 좀 감안을 하면은 네. 속도가 계속 이제 빠르게 유지되진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뭐 12월 CPI 자체가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논의하기엔 좀 이르다라는 주장을 계속 지지를 해줄 만큼의 지금 레벨이 나왔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지금 PC 물가를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식적인 타겟팅 지표인 PC 물가 자체는 사실 이미 2%대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PC 물가 자체가 뭐 더 하락한다고 해서 뭐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기대를 더 가져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코어 PC 물가 이도 마찬가지로 1분기 중 2%대 진입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PC 물가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PCI보다 좀 훨씬 많은 품목들을 좀 집계하고 있어서 좀 일부 품목들의 급등이 물가에 좀 미치는 영향이 좀 상대적으로는 적은 그런 이제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PC 물가의 단기 모멘텀 반등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CPI보다는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뭐 3월 FOMC 이전까지 뭐 2번의 물가 발표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은데, 연준이 뭐 금리 인하를 뭐 결심할 정도의 뭐 추가 진전을 물가에서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어요. 뭐 그래서 첫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좀 2분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계속 그런 전망이 유지되면서 또 시장의 좀 기대감도 계속 좀 낮아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가에 대해서, 그리고 연준이 올해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부터 한 2, 3개월 금리 시장에서 엄청 빠르게 선반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물가가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모습 내지는 물가가 안정이 되는 거는 이제는 금리 인하 시장에는 이거 보고 왔었던 거야 라는 정도에 소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을 좀 괴롭혔었던 게 뭐냐 하면 중국의 어떤 부진이었고, 최근 한 3, 4일인가요? 홍콩 H지수도 그렇고 중국 내에서 지준율도 내렸고요. 증시 부양에 대한 강한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 건지 몰라도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믿어봐야 되나, 아니면 오히려 이 기회에 중국과 관련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하시거든요. 중국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따져서 제가 계속 약간 속아왔잖아요. 사실 뭐 네. 항상 양회 기대하고. 그 중국도 네. 속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맞아요. 것도 같아요. 네네. 네. 이건 약간 리더십의 부재 관점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의 이제 증시 안정 정책을 내놓은 거랑
뭐 지준율 인하한다는 것 자체, 뭐 그리고 국부 펀드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안 자체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전에 비해서는 되게 공격적인 이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도 되게 오랜만에 이런 전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중국 지도부가 이제 세대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핵심 경제 관료들이 다 은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좀 지금 경제 리더십의 부재가 나타나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경기랑 증시 부진으로 계속 이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이제 예전과 마찬가지로 약간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자면 일단 첫 네. 번째로는 일단 최근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약간 바뀌었다라는 점인데 뭐 블랙리스트 중심의 이제 정책에서 와인리스트 중심으로 좀 변경되었다. 그래서 뭐 죽이기보다는 약간 살리는 쪽에 좀 우위를 둔 것으로 좀 볼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2023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제로 이제 코로나 직후였는데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이제 전년의 기저 효과가 역으로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면 지표 자체는 좀 좋게 나타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월 전국 양회 이제 여기 앞서서 열리고 있는 이 지방정부 양회에서 제시되는 목표 성장률을 살펴보면 좀 대체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한 5% 안팎인데요. 이거를 좀 믿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긴 하죠. 그래서 물론 공산당원들이 되게 신경 쓰지 않으면 이 목표 성장률 자체는 뭐 달성하기 되게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런 수치를 제한한 것 자체도 주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어쨌든 과거에 이제 버블이나 이런 큰 이제 버블이 나타났을 때 붕괴가 됐던 자산 이런 주가는 항상 고점 대비 한 70%대가 좀 최대 낙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항생지수에 적용을 하면은 4,000에서 5,000포인트대 지금 가격대. 그죠. 근데 그래서 되게 공격적으로 접근하면 지금을 우리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추세 추종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낙폭이 지금처럼 이제 나타난 상황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뭐 살짝 모멘텀이 나타나긴 했잖아요. 여기보다 조금 더 많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진입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모멘텀이 나타났을 때는 저점 매수를 해서 들어가고 1분기 이제 경기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중화권 증시, 뭐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뭐 아까 타이틀에서 뭐 자막에서도 나왔지만 고점 대비 70%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락의 강도가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점점 줄어들었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나마 봤고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1월 말 지나가고 2월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나올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어제 하이닉스 실적에서도 보듯이 굉장히 좋게 나와도 급락을 하는 전 세계에서도 난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우리 시장에서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경기 방어가 우위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음. 이제 미국과 대비하면은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이 계속 좋았거든요. 근데 이 영향은 아무래도 이제 좀 쏠림의 현상이 미국에서 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네. 한국 보면은 주가가 보통 상승할 때는 경기 민감 업종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랠리가 나타났을 때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제 경기 방어 업종이 계속 우위를 보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사실 이런 환경 자체가 적당한 리스크오프가 나타나는 지금 환경이 오히려 경기 방어 업종에는 더 좋은 이제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코스피의 방향성 자체도 제가 이제 계속 뭐 가끔 말씀드리면 그 딥러닝 트레이딩 모델 있잖아요. 예. 그 트레이딩 모델에 이제 제가 좀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보면은 지금은 계속 1월 초부터 계속 숏 시그널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추세가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고 네. SK 하이닉스 뭐 실적 그런 부분을 반영하더라도 추세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의 시가 진입도 포함한 이제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펀더멘털하게 따져봐도 지금 연초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평가 영역으로도 좀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기업들의 이익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이익에 기반한 주가 예측이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좀 예상을 크게 하회했고 SK 하이닉스도 좀 이런 실적을 좀 좋게 보이긴 했지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확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이익 변동성 자체를 지금 시장이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올해 기업 실적 증가율을 작년 같은 경우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어요. 한 50% 정도로 봤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보수적으로 15%대로 잡는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단이 2,370포인트 정도인데요. 그래서 2,300% 이제 2,300포인트 이제 중반대를 하회하려면 뭐 10%도 늘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우려가 좀 현실화되어야 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하단에 대한 지지는 여기까지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2,300포인트 정도. 네. 2,400 초반이나 경우에 따라서 뭐 2,400이 깨지면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되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이익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약간 시장이 조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생각보다 올해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수적으로 10%까지 가정을 하긴 했는데 예. 그게 지지받지 못할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도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있긴 합니다. 이제 어제 SK 하이닉스 발표를 보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까지 긍정적인 발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반등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 그리고 이익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되게 많이 감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지금 연초 이후에 가장 이제 약한 섹터 자체는 그래서 중국 수요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경기 민감 섹터 그리고 내부 소비 섹터, 뭐 필수 소비 이런 소매 유통 이런 업종들이고요. 이런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회복 과정에서는 좀 먼저 반등할 수 있는 후보군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접근하는 건 좀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네. 어쨌든 지금 지속성 자체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좀 소프트웨어나 뭐 유틸리티 업종 자체는 경기와 관련 없이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지금 소프트웨어 업종 자체가 뭐 미국과 연동돼서 주도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도주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뭐 반도체 섹터는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제 AI와 관련해서 당연히 관심이 좀 그나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도 방어주가 시장을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M6가 왜 방어주냐 하겠지만 사실은 퀄리티도 좋고 성장도 좋은 경기 방어 성장주 참 재밌는 조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방어라는 개념 무조건 이제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게 아니라 재무적인 안정성이라든지 그 안에서 그래도 나오는 성장에 좀 기대보자 정도였습니다. 시장 자체는 또 2,400이 깨지거나 2,400 초반이면은 살만한 가격이라고 하니까요. 종목 찾기가 더 중요한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퀀트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